자, 아재라이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처럼 쉐보레가 내놓은 걸작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가지고 공간, 성능, 뭐 디자인, 뭐 여러 가지 품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시승을 했는데 상당 부분 교감을 했었고, 일단 SUV 필이 나는 CUV다. 아예 처음부터 쉐보레가 보도자를 낼 때도 그랬거든요. SUV란 말을 쓰지 않고 CUV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승을 해보니까 확실히 CUV인 걸 알겠네요. 뭐 왜 CUV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저희들이 차츰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화제가 된 건 일단 코나 덕분이기도 했죠. 코나가 가격을 거의 15%씩 올리면서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4천만 원이 넘는 가격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RS 풀옵션 트림인데 2,872만 원, 풀옵션을 해도 3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대신 사륜구동이 없죠. 사륜구동이 아예 사륜구동 자체를 만들지 않았고,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파생 모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정말 원가 절감, 싸게 만들면서 고급스러운 기능을 다 넣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GM 쉐보레 차로서는 처음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차로는 처음으로 오토홀드 기능을 넣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존 트레일블레이저의 플랫폼과 여러 가지 기능들은 거의 그대로 이식해서 쓴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트레일블레이저 대비 가벼워지고 차는 훨씬 커졌는데, 물론 높이는 낮아졌지만 가격이 저렴해지고 무게가 낮아진 이유, 어떤 이유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열 공간이 센터 터널 자체를 아예 없애서 패키지가 너무 좋아져서 다리를 그냥 쫙 벌리고 쩍벌하고 타도 되게 좋을 정도의 공간이 나왔는데, 아예 사륜구동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던 CUV의 특성, SUV라면 좀 어렵겠죠. 그런 CUV의 특성을 보여주는 곳이 아마 2열 공간이 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특징들을 가지고,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일단 공간감, 동급 소형 SUV 대비 최대 휠베이스가 2,700으로 제일 큰데, 공간감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승차감을 얘기하기 이전에 승차감이 일단 2열 공간부터 저희. 공간은 충분하죠. 차가 이렇게 커졌는데 다음번에 승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헤드룸, 숄더룸, 레그룸, 밑에 발 밑에 시트 밑에 발 들어가고, 여기도 뒤열 플랫이고, 그래서 공간은 정말 잘 뽑았다. 이 이상 뽑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심지어 위에 파노라마 루프도 안 해가지고 천정 내려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좋다. 공간감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오버. 아니, 공간만 얘기하라고 그래. 그것도 딴 거 얘기하면 또 자를 거 아니야 또. 자, 우리 김 디자이너님. 이렇게 짧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차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왜냐면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앞에 휠하고 뒤에 휠하고의 길이, 그걸 휠베이스라고 그러잖아요. 휠베이스를 이 트레일블레이저하고 비교해서, 이게 트레일블레이저하고 같은 플랫폼을 쓴 차인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60mm를 더 뒤로 늘렸어요. 네. 근데 60mm를 늘리는 거는 별거 아닌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한 차이를 주거든요. 60mm면. 6cm면. 네, 그래서 그거를 늘리면서 또 한 가지 늘린 점은 이 커플 디스턴스라고 그러죠. 커플 디스턴스가 뭐냐면, 앞에 H 포인트, 뒤에 H 포인트가 있잖아요. 히 포인트. 네. 이 앞뒤에 H 포인트의 길이를 커플 디스턴스라고 그러는데, 이 커플 디스턴스를 51mm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휠베이스를 60mm 늘렸다고 커플 디스턴스를 다 60mm를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엑스테리어 디자인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박스차가 되니까. 그래서 51mm를 늘린 거는 이 무릎에, 이 앞에 좌석하고의 무릎 거리, 이걸 보면은 굉장히 길이로 길어진 느낌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폭도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숄더룸은 숄더룸 같은 경우에는 7mm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열 숄더룸 같은 것도 14mm. 뭐 하여튼 이게 공간이 트레일 블레이저에 비해서 훨씬 넓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인 하여튼 공간감은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차급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한 급 아래인데 공간감은 아래인데 네. 그렇죠. 근데 전고는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꽤 넓고 네. 이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그 2열 공간감도 굉장히 뭐 부족함이 없는 전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거리 차급에서. 다닐 때 예를 들면 이제 시트의 각도라든지 그런 것도 꽤 괜찮은 네. 공간감. 뭐, 그러니까 트렁크도 굉장히 뭐 이 급에서 넓고 뭐 뒤 시트가 뒤로 좀 더 넘어가고 그건 좀 기대하기 어려워서 더구나 원가 절감에 치중한 차로서는 뭐 괜찮아요. 90도는 아니더라고요 거의. 네, 편해요. 는 아니고. 또 이제 뭐 그 아까 이 뭐냐 헤드레스트 이렇게 접기도 하고 해보셨잖아요. 네. 헤드레스트 특이한 게 누르면 보통 딱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눌러서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누르면 90도로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거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뒤에 후방시야도 보여주고 잠잘 때 하는데. 배기하기 좋아요. 자 이제 공간감에 대해서 뭐 운전석이나 조수석은 뭐 여기는 뭐 진짜 아주 넉넉한, 특히 조수석도 굉장히 발공간이 좋네요 보니까. 공간 얘기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MVH 2차급에서는 공간감을 비교하려면 어떤 차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코나 셀토스. 굳이 따지면은 티볼리 코나 티볼리까지. 셀토스 쪽인데 네. 그쪽 이게 제일 뒤에 나와서 그런가 걔네들보다 더 넓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은 얘가 공간의 왕자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 세그먼트에서는. 하여튼 공간감은 굉장히 소형 SUV 급을 이상이다라는 게 대부분 얘기였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오늘 다 80km 이상 되는 전후의 분들이 타고 있는데도 전혀 비좁지 않으니까 자 얘기를 해보죠. MVH. 생각보다 MVH는 오케이. 뭐 2열 쪽이랑 앞에랑 좀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저는 불만은 없었는데 물론 바닥 소음이 좀 올라온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떻게 느끼셨는지. MVH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noise and vibration and harshness. 근데 자, 뭐 노이즈부터 얘기하면 노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풍절음도 있고 바닥 소음도 있고 타이어 소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급에 따라 달리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형 SUV급이라서 좀 커졌다 그러지만 소형 SUV의 세그먼트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 세그먼트의 기준을 보게 되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더욱이 이거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하체를 좀 단단하게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단단하게. 그러면 이제 소음 진동에서 좀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 유명하신 토션 빔을 뒤에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앉아가는데 아까도 이제 150까지 몰아봤는데 그건 타이어 소음, 바닥 소음, 뭐 풍절음까지 잘 잡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시니스는 결국 그 정의할 때 앞바퀴와 뒷바퀴, 앞바퀴가 지나간 다음에 출렁이는 게 진정된 다음에 뒷바퀴가 지나가야 평탄하게 가는데 이게 앞뒤 길이가 휠베이스가 짧으면 하시니스가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건 휠베이스를 충분히 길게 해서 그런가 뭐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지금 계속 거슬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뒤에서 계속 세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덜그럭거리고 이 이유는 잡소리가 심한데 제가 이거 뭐 제작 공정을 참여 안 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게 뒤에 트렁크의 뒤에 그 덮개가 있잖아요. 보통 선반, 그 쉘프라고 그게 이제 끈으로 달려 있어 갖고 이 바디에 이렇게 양쪽에 딱 끼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가 싶어. 이게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만나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가 소음 안 나기 위해서 고무를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세우는 소리가 나요. 덜그럭거리고. 이거는 제 말이 맞다면 이거는 제조 결함도 아니고 이건 개발해서 좀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보다 소음이 심해요. 뭐 좋아요. 저는 MVH도 이 급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 이거 빼놓고는. 디자이너님? 그 윈드 노이즈도 거의 잘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네, 그리고 운전할 때 어떤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그런 게 뭐 전체적으로 저도 굉장히 만족해요. 이 차 급에서. 근데 아마 이 소리가 하나가 달그락달그락 나기 지금도 때문에 굉장히 심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못 느끼는지도 아, 그럴 몰라. 수도 있어. 이게 좀 심해. 근데 일부러 그렇게 네.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혹시? 뭐를요?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이제 뭐 프랑스 친구인데 그 프랑스에 있다가 뭐 중국 기아 중국 거기 부사장하고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에 있는데 저랑 아주 굉장히 친한 그 학교 다닐 때 RC에서 닥터 올렉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친구가 디테일 강한 친구. 그 친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보스가 그 RCA 그 시트론에 있으면서 RCA를 다녔으니까 자기 보스가 이제 중간에 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오는데 좀 완벽한 친구예요. 완벽하는데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실수를 하나를 일부러 만들어놔. 그래서 그 보스가 딱 와서 보고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네. 그러면 그 실수를 찾아내고 나도 뭘 했어. 이제 아무 소리 안 해. 남은 기분 맞아.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친구인데. 그럼 이거는 유튜버들을 위한 장치야? 이게 일부러 잡아내기 하고. 일부러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때문에 전체 다른 걸 우리가 느낄 수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오는 느낌, 뭐 이 저기 서스펜션, 전체적인 소음, NVH, 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엔티 노이즈 캔슬링 장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급에서 더구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잡아 뺀 차에서 엔티 노이즈 캔슬링 달라고 하면 얼마라도 들어갈 텐데 그게 왜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 차이는 잘 모르겠고. 그걸 빼면 더 싸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럼 2천만 원 밑으로 가? 그렇지. 어느 정도 가격은 맞춰야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 사람들이 그 엔티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자꾸 이게 전기차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 차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깔아서 만들면은 전기차가 되면 엔진 소음이 없어져 갖고 다른 소음이 도드라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조용하다는데 왜 이래? 그 얘기 듣기 싫어 갖고 엔티 노이즈 캔슬링을 넣긴 하거든요. 그래서 넣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약간 미스테리예요. 엔티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 거 달아줬는데도 미스테리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감사한 얘기지만 말 개발자 입장에서는 왜 달았지? 이 생각을 안 달아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솔직히 소비자가 이게 이중 접합률인지 아닌지 뭐 모르지 얘기를- 그런 걸. 그냥 조용해. 이거 시끄러. 그거 이외에는 솔직히 뭐 얼마만큼 흡음재를 넣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MVH는 전체적으로 뭐 크게 소형 CUV급에서는 불만이 없으신 것 같네요, 과장님. 약간의 그 제작 공정인지 이게 약간의 그 파일럿 생산, 그러니까 시승차 돌린다고 처음에 만든 차라 그런 건지 아니에요. 파킹 센서도 안 달려 있는데 만약 어쨌든 시승차 문제라 그러면 네, 고쳐볼게요. 아래에서 이게 찌그덕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찌그덕이 아니고 달그닥. 그러니까 가벼운 것끼리 부딪혀나는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시승차 문제는 아닌 것 한번 다른 같고 차들도 그런 뭔가 소리가 있는지 한번 이게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텐데. 소리 안 나죠? 지금은 안 나. 훨씬 덜 나. 지금 두들겨야지 되네. 맞아야 돼? 개가 붙어 있는 데가 뭔가. 그 쉘브가. 아. 맞아야 돼? 그럼 그건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또 나 지금. 벌써 맞은 걸 잊어버렸어. 이 엑스테리어 컨셉이 제가 여기 듣기로는 sleek and horizontal
슬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호리존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슬릭한 거는 느낌이 들어요. 슬릭하다는 게 이 허리가 좀 잘록하면서 그 잘록한 허리가 앞으로 쭉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프로포션 저는 뭐 괜찮아요. 그 뒤에 좀 스포티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완전히 해치백 같진 않고 조금 더 누워서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버디 캐릭터 들어가는 거 과하지 않게 적당히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프로포션 와이즈 전 그건 뭐 괜찮고, 뭐 저는 호라이즌 뭔지 알 것 같은데. 어디요? 아까도 느낀 건데 보통 차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낮아. 이게 굉장히 플랫하게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호리존탈이다. 네. 이게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안 내려오고.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ot too bad. 한 건 했네. 그리고 휠 디자인이 조금 이제 RS가 다른데 이뻐요. RS는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게. 그 다음에 클래딩이, 이 차는 까만색이니까 클래딩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클래딩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더 SUV 같은 느낌. 크로스오버, 승용차는 아니고, 역시 그래도 해치백은 아니고, 그렇지만 SUV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든 거. 그런 거 볼 수 있고. 뒤는 저는 되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요. 뒤에 부분이 어떻게 처음 딱 봤었을 때는 그 렉서스에서 나오는 SUV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잘 정리정돈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램프 같은 것도 요새 트렌드가 좀 이런 램프를 많이 쓰죠. 이렇게 뒤에 램프가 있으면서 앞으로도 길게 뻗고 밑으로도 뻗고 하는, 그게 기아에서 나오는 K8, K8이 그렇죠. 근데 그 K8 한 친구도 이제 GM에 있던 친구인데 지금 뭐 중국에 가 있지만, 그 램프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하여튼 뒤에는 차가 되게 좀 넓어 보여요. 뒤에서 봤었을 때. 앞에서도 그렇고. 쉐보레는 하여튼 호리젠탈은 없는데 그게 아마 황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호리존탈, 이게 여기서 표현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는 호리젠탈이 알겠는데 그러니까 뒤를 보시면은 조금 아실 거예요. 이 밑에 부분도 살짝 여기에 오프로드 느낌 같이 나는 그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거를 살짝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 막 과하게 막 늪급하고 막 뭘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GM 그러니까 스타일이고. 호리존털 뒤에 보통 멋을 낼 것 같으면 이 라인도 구부리고 이 라인도 그렇던데요. 보니까 직선으로 쭉쭉쭉쭉쭉쭉 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심하기는 한데 베이직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잖아요. 패밀리카로서, 엔트리카로서. 그러면서 호리존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뒤에서 차를 타고 내가 따라가면서 보는 그런 뷰를 보면 굉장히 차가 이게 소형차야?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근데 넓어 보이면서도 여기 숄더라 그러거든요. 어깨. 이게 보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보이니까 굉장히 단단해 밑에가 보이지. 힘이 있어, 예, 안정감이 맞아요. 있어 보이거든요. 어깨가 딱 벌어진 것 같은. 저는 뒤에 아주 뭐 그러니까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요 트렁크 공간은 많이 팠지만 가면서 넓어지니까, 저번에 저희 그랜저 할 때 그랬잖아요. 그랜저가 많이 파가지고 생각보다 안에 공간이 좁았거든요. 숄더 공간 좁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적재 공간 쪽만 많이 파서 딱 그렇죠. 어깨를 보여주고, 숄더를 지나간 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공간이 지나간 다음에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굉장히 뭐 인테리어 패키지하고 엑스테리어 디자인 같이 연결을 또 잘 해서. 트렁크 보셔야지. 집이 너무 많아. 그래도 지금 들어가고 보여주면 되지. 충분하죠? 이 작은 차 치고 밑에가 어마무시해요.
이건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스페이스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 밑에 진짜 웬만한 거 다 넣고 다녀도 후진국 되겠어요. 가면서 와. 길 나쁜 데 가면 넣어야 되니까 또 넣으라고 하고 선진국 나갈 때는 그냥 공간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거의 무슨 굉장히 넓은데요, 네, 밑에. 테슬라 모델 3 엄청난 공간이다. 이게 이것만 없으면 이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공간이 진짜. 진짜 시체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진짜 넓어. 우와. 그 스페어 타이어 넣는 데를. 이건 그러면은 그냥 런 플랫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저널 타이어, 왜 비상용 타이어도 안 그것도 들어가고? 없어요. 그냥 저거 뭐야? 저 뭐냐? 펑크 3. 여기 또 뭐 약간 말씀드린 여기 힌지 같은 거 그냥 부끄럽지 않게 딱 보여줘요. 뭔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원가 저감 때문에 사는데 이 부분 그냥 당당하게 보여줘. 조금 저 근데 여기다 했는데. 플라스틱 케이스를 하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 빗물 같은 게 해서 빠지고 만드는 걸 하려면 더 여기도 이런 철판 같은 거 그냥 보여주는데 뭐 오케이 원가 저감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여기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 커버 하나 하는 게 이게 구순에 가는 거 이게 신기해. 아니 그러니까 이 가스리프트를 지금 이 전동 트렁크 때문에도 쓸 수밖에 없는. 스네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네. 그게 쓰니까 그 비상등이 또 아닌데 이거 내려오는 동안에 이렇게 비상등이 작동하는구나 우리가. 몰랐네. 비상 여기도 아주 자동으로. 깨끗한데요. 이게 이제 요새는 저기 캡 없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했네. 이런 거 아주 잘했네. 칭찬할 게 별로 없으신가 본데 이런 걸 잘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신기하거든요. 보통 전기차 아니라는 거 이게 이거 열어보고 창원 공장에 9천억을 투자했다는데 이쪽. 1조. 보통 20만 대 공장을 새로 지어도 1조라고 그러는데 있는 공장 고쳤는데 도장 공장만 새로 했겠지. 폭이 넓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자동화 로봇 집어넣고. 네, 다 아니 그 그러니까 조립라인 싹 일조가 뜯었더라고.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투피스를 조립한 거 보면 프레스를 큰 거를 안 쓴 거거든요. 작은 거 프레스 해가지고 두 조각을 이어 붙였거든요. 도화를 보통 이거 원피스로 찍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기도 투피스 아니에요. 도화가. 그럼 프레스를 작은 텐덤을 넣었다는데 프레스를 작은 거 썼나 보다. 이건 프레임도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 원가가 세이브 되긴 하죠. 프레스를 작은 거 쓰면. 이것도 하나의 그 택틱이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근데 보통 이런 거 숨기거든. 근데 그냥 딱 보여. 그래서 되게 또 GM이 영악해지만 것도 뻔뻔해졌구나. 소비자가 잘 모르는 거는 별로 터치하지 않은. 아는 사람은 안다 이거지. 뻔뻔해졌어. 근데 이것도 이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까 깜빡이가 저게 LED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거 좀 희한했어. 깜빡이 한번 켜보죠. 나- 내가 보기엔 전구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구 아니에요? 비상등을 켜보시면 돼요. 아니, 전구예요. 전구인데? 전구예요, 전구. 아니, 가마가 보이는데? 전구예요. 여기는 LED 들어가고. 이 그릴은 이게 참 잘 된 것 같아. 북미 사양에는 여기가 LED도 아닌 차가 있다고 더 싸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까 그 하여튼, 얘기. 이게 이 차가 그 국내에서만 이게 저가로 마케팅 목적으로 확 낮춰가고 화제가 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에드먼드나 모터 트렌드 평가 나온 거 보면 트랙스가 모델 체인지하면서 차가 커졌는데 값이 내려갔다는 거야. 뭐 얼마나 되게 희귀한 케이스래.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내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뭐래요? 이 차에는 미러에 옆에 그 깜빡이가 달려 있잖아요. 캐리오버. 그것도 10년도 넘게 된 거를 여기다가 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무슨 뭐라 그러냐면 피넛 벌브라 그러거든요. 벌브, 땅콩 같이 생긴 벌브. 그리고 미국은 그냥 이거 붙이는 거예요. 전동식 사이드 미러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전동식은 뭐 필요 없죠. 우리나라 같이 주차 공간이 좁은 데나 그 전동식 미러가 필요하지. 근데 어쨌든 RS라 앞에 그릴에 꽤 근래 보기 독특한 이제 이 쉐볼레 그릴은 위하고 아래
이 그릴이 전체 하나같이 보이는데 나눠놓은. 그거를 중간에 나누면서 그 나누는 데에다가 쉐볼레 마크가 들어가는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충실히 그대로 했고, 뭐 요새 나오는 쉐볼레 차 중에서 이 앞에 그릴은 굉장히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전부 까만색이고 앞에 그 크롬 부분까지도 이 다크 블랙 크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너무 큰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이게 아니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안에 뭐 들어가 이런 뭐가 거. 이런 파트가 기계 파트가 막 들어간다는 주행 중에 하면 이게 칠 수도 있잖아 라디에이터 그릴을.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거는 아마 저기 엔지니어링에서 저 프론트 그릴을 이제 디자인 쪽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매스매틱스라 그러거든요. 모델링을 해요. 그 컴퓨터로.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해요. 면적이 얼마만큼이고 쿨링, 넓혀야 된다. 예, 쿨링 면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 엔진이 그렇게 큰 엔진이 아닌데 예, 그렇게 많이 스페이스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데 쿨링에서는 뭐 이 레디에이터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도 중요하고 밑에 부분이 되게 거기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거기는 더 많이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릴 디자인 가려 그러면 구멍을 이만큼 뚫어야 돼. 엔지니어가 그랬겠지. 왜냐하면 그러면 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 면적을 다 들어가는 유효 면적을 계산을 해서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또 이거를 넓히고 또 이 조정을 하고 이 디자인들을 또 새로 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게 있구나. 세 번에 반 자르는 거. 쉐볼레. 네, 쉐볼레. 여기서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지금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여? 그 쉐볼레는 뒤에는 이거 잘 봐야 없지만 보이겠어요. 뒤에는 보인다. 없지만 앞에는 이 가운데 아니 뭐 사진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딱 이 꺾어지는 그거를 넣는 게 쉐볼레는 그 브랜드의 뒤까지 꺾이면 그 캐딜락이라면서요. 앞에만. 앞에만. 예. 그것도 봐줘서 쉐볼레는 앞에만. 열어봐야지. 보여. 근데 굉장히 있는 듯 없는 듯 만들었네요. 좀 정확하게 하지. 그냥 뭐 심플하게. 아까 열어보니까 야 정말 심플하다. 방열하는 것만 뒤에. 저것도 대충 싸게. 이쪽은 하지도 않고. 터보 하나 붙여가지고. 근데 엔진 괜찮았어요. 고소한데 진동도 별로 없고 4기통하고 별 차이가 없던데. 앞으로 엔진은 3기통으로 가지 않을까요? 연비 좋아지고. 그러다가 2기통으로? 오토바이가 이세타처럼. 다 트위질가 트위질. BMW 이세타처럼. 아니 지금 푸조도 3기통 걸려 쓰거든요. 그러니까 3기통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 1.3. 난 진짜 옛날에 우리가 4기통차를 탈 때는 6기통차 타는 와 6기통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기통수가 내려가는데 4기통 있다가 3기통 3기통 그렇게 생각을 들다가 오늘 이 차를 타보고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것도 신기해. 이거 프레임 돌린 거 신기해. 이런 거 처음 보네. 이 프레임 돌린 거 이거 이렇게. 와 이렇게 돌리는구나. 이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돌리는 걸. 아마 정면 충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년은 이거 측면 충돌 있죠? 쿼터. 무릎. 아마 그것 때문에 한 것 같기도 해. 쿼터 충돌. 여기 무릎 다치는 것 때문에 이거. 스몰 오버랩. 근데 요즘 푸조는 하여튼 프로그시까지 다 3기통인데요. 1.3. 신기하네. 1.3 터보로. 터보렉은 좀 있지만 뭐 그렇게. 그러니까 3기통에 하이브리드 붙인 게 아니라 3기통만 갖고 그냥 내연기관 엔진 해갖고 그건 되게 3기통도 괜찮은가 보다. 바이크는 6기통짜리 바이크도 있어요. 있죠. 혼다 대표적으로 보통 2기통이지만. 혼다 골드윙 6기통. 네. 그냥 심플해서 깔끔하고. 하여튼 저 엑스테리어 디자인은 이거 보기 좋게 만들어놨네. 그랬죠. 차대 번호. 보기 좋게. 저것도 서비스 좋네요. 생각보다 무거워. 정비사에 대한 서비스야. 꽤 무거워서. 그렇네.
역시 GM답다. 근데 뭔가 디자인에서 뭔가 많이 지적을 하실 것 같처럼 얘기하시더니 안 하시네. 아니 근데 지적하게 된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여기 이 쿼터 글라스 안에서 봤었을 때 빛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 선이 벨트 라인이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이제 위로 감싸는데 이 DLO를 만드는데 여기에 쿼터 글라스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왜 꺾어졌을까?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요. 더 심플하게, 더 눈에 안 띄게 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도 그렇죠? 위도 더 이렇게 네. 확장을 아니 근데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안에 트림이 있으니까 네. 그 트림에 맞춰서 이게 안에 그 메탈 스트럭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트림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유리가 들어가면서 요걸 세라믹 코팅을 하고 요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더 심플하게 깔끔하게 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원래 좀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 재밌는 차들이 좀 그 옆에 이 로커 패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요. 네. 약간 허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잘룩해 보이죠. 잘룩해요. 왜냐면 여기가 두꺼웠다가 좁아지고. 얇아졌다가 그러니까 다시 날렵해 보이는. 두꺼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길어졌는데 이것도 호리존탈로 오면 너무 심심한데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네. 뭔가 잘록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슬릭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고급 차에는 저렇게 한 플라스틱으로 저런 건 안 쓰는데 G80에는 크롬 물려갖고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얇아지잖아요. 크롬으로 하죠. 이게 지금 19인치 아니에요. 네. 네. RS라서 네. 액티브는 18인치죠. 18. 액티브가 훨씬 더 컴포터블 할 것 같은 거야. 이것도 숫자감이 괜찮았지만 약간 하드했잖아요. 막 18인치라 그러면 좀 더 햇볕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차라고 느낄 것 근데 같은 이게 거야. 245였지. 그죠? 네. 그러니까 타이어 되게 두껍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예 RS보다는 액티브를 택할 것 같은 거예요. 훨씬 더 컴포터블한 RS 데일리카로서. 하면서도 18인치로 할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옛날 상품 계획. 상품 왜? 계획은 그냥 휠 큰 거 낀다 그러면은 난 타서 가요. 뒤로 자빠지는. 아니 근데 그 어차피 이 RS 기분만 시각적 기분 내는 거지 시트도 볼스터가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코너 엔진이 아니, 민감해지는 것도 RS가 아니고 그냥 스포티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비주얼만 그런 거지. 스포티 룩 아니, 트림 그럴 바에는 그냥 버전이에요. 데일리카로서 액티브로 가는 게 나는 훨 낫다 이거죠. 타이어도 푹신하고. 코너보다 그렇죠. 편평비가 더 넓더라고요. 휠은 아주 리볼버 약간 옛날 그 골프에도 썼던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기본에 굉장히 디자인 룰을 잘 지키고 기본에 되게 충실하게 잘 만든 그러니까 디테일 이런 거 많이 원가 올라갈 거 많이 안 넣고 페이크도 뭐 조금만 넣고 최땡땡 부장, 최땡땡 차장,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되면 되겠다. 땡땡에서 연결. 진땡땡 아마 지금 차장인가? 하여튼 썸네일 찍히죠. 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빨리 썸네일 찍고. 배터리 좋아졌네. 여기도 또 진짜 RS 보통 포인트 좋네. RS는 보통 다 기어 시프트에 기어 나비다 뭐 하나 집어넣어. 랠리 스포츠. 이거 아까 무슨 스크린이라고 그랬죠? 듀얼? 네, 듀얼 스크린. 뭐 아까 이름이 있던데. 아까 듀얼 스크린 그랬어요. 스크린이 둘로 나누는 거. 저 둘로 나눴다고. 처음으로. 저도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IP는 이런 전체적인 느낌은 탔을 때 이게 차값이 얼마인데 이게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뭐죠? HVAC 컨트롤 요 스위치들을 보기 전까지는 이걸 보는 순간 저거는 이 새 차에 맞게 디자인을 저렇게 했을 리는 없고 가격에 맞춘. 이건 그러니까 캐리 오버 한 거예요. 다른 데서 가져온 거. 뭐 트레일 블레이저의 것도 일단 가져온 것 같고 우선 요새 제일 중요한 이 디스플레이, 이게 듀얼 디스플레이죠. 더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 앞에 계기판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모든 컨트롤하는 스위치들이 있고 근데 이거를
BMW 느낌이 조금 나요. 이렇게 해서 살짝 꺾어서 운전자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아래 운전자 텀프 모드 크고 와일드한 게 BMW 같아. 아, 이거요? 그리고 스크린도 뭐 그렇게 작지 않고 터치 스크린 되고, 터치 스크린 되려면 이렇게 평평하게 저쪽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짝 보고 있는 것 같이 돼 있는 게 여기 터치하기도 훨씬 쉽고, 여기 재미있게 요 스위치 이 컨트롤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제일 많이 만지는 거라서 뽑아놓은 것 같아. 네, 많이 영리한 것 같아. 아주 쉽게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그런데 디자인은 이것도 캐리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생뚱. 네, 이건 어디서 그냥 뛰어다가 잠깐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IP 위쪽에 이 테크니컬 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저 마이크로 에칭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그 모던하게, 예, 옛날 차처럼 애니멀 그레인을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 전체 IP랑은 느낌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송풍구, 송풍구는 양쪽에 둥그런 게 아주 듬직하게 크게 들어왔는데, 거기 뭔가 안에 넣었죠. 예. 안에 이 옆에 테두리에 쭉 빨간색 뭐죠, 와인 색깔로 쭉 이렇게 하나씩 결이 쭉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딱 보니까는 무슨 바늘 빨간 실로 스티치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게 너무 여러 개가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개수를 줄이면서 살짝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해도 더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눈길을 끄는 데 성공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센터 콘솔 기어 시프트는 요새는 다 낮아질수록 스포티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더 편안하게 많이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높은 것보다. 그래서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제가 보니까는 여기 컨트롤 뭐 여기 저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 같은 게 없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캐리오버한 것 같고, 아주 그냥 이건 GM에서는 그 오프 더 쉘프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에 쫙 부품 쌓아놓고 거기서 이 차에는 몇 인치, 몇 인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져다가 괜찮네, 그럼 이걸로 해. 그러면은 새로 개발하는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H백 컨트롤, 스티어링 휠, 뭐 기어 납 같은 거 이런 것도 전체적인 코스트 리덕션. 제가 보기엔 저 하기 위한- 리어뷰 미러도 네. 캐리어버 같아요. 네, 맞아요. 싫어하시는 베젤이 두껍잖아. 예, 이것도 이거 조금 옛날식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아마 코스트 줄이기 위한 옛날식 미러 갖다 쓴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차 가격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Money talks. 머니톡스. 돈이 뭐든지 얘기를 돈이 해준다.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이게 돈이 가격이 싸니까 괜찮아 이런 보인다. 게 좀 용서가 돼. 예, 근데 이게 가격이 뭐 꽤 올라가면서 이런 걸 갖다 쓰면은 뭐야, 이 가격을 이렇게 싸게 하면서 비싸게 하면서 이런 걸 또 갖다 썼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가만히 서서도 스티어링 돌아가. 돌리는데 막 돌아가. 이게 파워 스티어링의 파워가 more than enough인데 충분한데요, 아주. 요즘 뭐 어차피 모터 구동이니까 모터 하니까 속도 감응용으로. 시즌 편하네요. 나를 잘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것도 캐리어버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그런가요? 볼트랑 다 똑같아. 요 부분 거의 안 건드린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스위치까지. 근데 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코너에 했었을 때 이 컵홀더 있고 그런 부분에 스토리지를 조금 더 재밌게 해가지고 유용하게 더 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걸 조금 더 앞으로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딱 컵홀더는 컵홀더, 여기 하나 딱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걸로 써가 아니라, 근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거 디테일을 사실 별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따지거든요. 이렇게 신경 쓰고 따지고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이 진짜 한 5%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사이에 또 이런 공간이 좋더라고요. 여긴 네. 충전, 무선 충전도 있는데 뭔가 무선 여기다 뭐 지갑을 넣어서 뭔가 하라고. 전기차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바디에는. 네. 저는 여기 뒤에 이 플로어 터널을 없앤 거 이거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칭찬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러니까 이 차를 패키지를 한 사람이 진짜 이 숄더룸, 뭐 헤드룸, 뭐 니 스페이스, H 포인트, 이 전체 높이, 휠베이스 60mm 늘어난 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진짜 알차게 잘 써서 훌륭한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RS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이나 자주색 스티치라든지 이런 힌트들이 조금씩 들어가죠. 어차피 여기도 IPA 고. 여기도 RS라고 불은 안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 붙은 거하고 벤트에 붙은 이게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벤트에 붙은 거는 조금 그 금속 재질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고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광택이 조금 더 광택이 나면 오히려 더 잘 연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기 IP에는 왜 현대차들 이렇게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없죠. 바이저. 이 챙이 없잖아요. 근데 GM은 항상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GM에서는 플로팅 선 바이저, 그냥 바이저, 플로팅 바이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 IP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처럼 보이면서 바이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인테리어 구조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쪽의 디자인을요, 제가 전에 그 코나나 그랜저 같은 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에 맞춰갖고 굉장히 플랫하게 오히려 디자인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저걸 3D 같이 보이게 하려고, 특히 스포츠로 가면 무슨 터널처럼 보이게 하고요. 그게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이게 이제 AI 시대로 오면서부터 각종 그 BMW니 닛산이니 현대 브랜드 자체, 브랜드 로고도 플랫하게 리디자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플랫하게 가니까 오히려 깨끗해 보이면서 정보 전달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또 앞으로 하나의 추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나 그랜저가, 특히 그랜저는 그 급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그러나 정보 전달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심플하게. 이게 전에 그냥 그 아날로그식인 그런 계기판이 있었을 때는 이걸 파고 또 파고 해가지고 깊숙하게 그렇죠. 보이고 이게 깊이가 있어 보이고 3차원적으로 막 보이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그래도 아날로그 시대 그 3차원적인 거를 많이 처음에는 느끼게 하다가 과도기죠, 과도기. 이제는 그냥 거의 밋밋하게 플랫하게. 저게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건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조금 더 흥미로울 텐데, 재미있을 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되게 얇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얇은데 이 그래픽은 굉장히 깊어 보이면 사실 가짜라는 게 딱 느낌은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 이것도 가격이 문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이 상태에서 뭘로 바꾸고 뭐 스포츠 모드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저 상태 그대로 고정. 그다음에 여기서 조작한 걸 그대로 미러링 해는 정도라. 뭐 기본 정보는 다 되니까.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가능 앞으로 저게 뭐 긴급 제동할 그 맞다. 앞차랑 가까워질 때 그렇지. 경고할 때 빨간색으로 맞아. 빠바바바박 LED만 그러고. 뜨고 그래요? 네, 그 기능은 없어요. 저기 왜냐면 스크린이 있어요. 저 안에. 맞아. 그 스파크도 저런 게 있었어. 구멍이 헤드업은 아니었는데.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의.
이제 나가서 별로 지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다 했어요. 다 너무 베이스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아니, 할 말이 아니 할 말이 많이 했어요. 편집하다 보면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 이런 쪽은 얘기 안 하세요? 위 쪽은 여기? 거긴 뭐. 근데 어차피 이거 선택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썬루프. 그럼 이거 싹 안 없어지니까. 할까? 하지 않나? 거의 이만한 크기는 요즘 거의 안 해요. 코나도 썬루프가 안 한다고. 갑갑하잖아. 또 담배패도 그렇고. 요즘 담배 피우다도 차에서 잘 안 피니까. 자, 이제 저희가 시승도 하고 디자인도 찍고 전체적으로 트레일 블레이저 하여튼 상품성이 꽤 괜찮다. 가격이 깡패라는 이유 때문에 가격을 감안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최종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총평을 하려면 자연적으로 서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품 컨셉 측면에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두 가지의 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UV도 급이 있잖아요. 미니 SUV, 서브 컴팩트 SUV, 컴팩트 SUV. 이거는 이제 서브 컴팩트 SUV, 소형 SUV라고 그러는. 근데 거기에 이제 트랙스, 코나, 셀토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셀토스 중심으로 해갖고 사이즈 키웠단 말이에요. 위로 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토스도 키웠고 코나도 키웠고 얘는 더 키웠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 코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사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차를 전 트랙스가 그랬죠. 만들어서는 장사가 안 되겠다, 미래가 없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차를 사기 때문에 베이직 엔트리 패밀리 카 내지는 SUV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공통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차 사이즈 키워서 이해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거기에 충실히 따른 것 같고, 그 두 번째 컨셉은 크로스오버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게 세단과 정통 SUV의 중간 정도에 있다는데, 우리들이 지금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카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자동차 그리라고 그러면 스윗박스에 그랜저 같은 걸 그리는데, 20년 뒤에 사람들이 카 그러면 애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저는 1.5박스 같은 SUV 그림을 그린다고 봐요. 지금 운전학원에 가면 가장 싼 차 갖다 놓고 운전을 가르치잖아요. 옛날엔 다 엑센트였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반이 엑센트고 반이 베뉴야. 제가 베뉴 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싼 차기 때문에 경차 빼놓고는 운전학원의 차들은 다 베뉴를 바뀔 거다. 그럼 운전 배울 때부터 SUV 탔던 사람들이 나와서 승용차, 푹 꺼지는 것 같은 차를 타기가 쉽지 않다. 다 SUV 갈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높이가 1560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물론 스토닉이라는 차가 있어갖고 그건 1520, 40mm가 더 낮아요. 차가 더 작기도 했지만, 물론 그게 뭐 엔진도 작고 옵션이 부족해서 몇 년 만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크로스오버로서는 제일 처음 국내에 나왔던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크로스오버에 적응을 했구나. 그래서 일반 세단보다는 그래도 SUV가 공간도 넓고 안에 효용성도 좋고 다목적성이고 또 힙포인트가 올라가니까 널리 보고 안전하고 좋잖아요. 플러스 앞으로 20년 뒤면 전기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차가 되면 밑에 배터리 깔아야 되기 때문에 차고가 올라간다고, 적어도 20cm는. 그러면 지금 아반떼 같은 게 전고가 1420인데 이게 1560이거든요. 14cm 차인데 적어도 10cm는 올라갈 거야 앞으로는, 배터리 때문에. 그러면 결국 차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세단을 대체하는 것은 이 같은 크로스오버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요, 가격도 2천만 원대로 나온 곳은 아반떼하고 비슷해요. 아반떼도 베이스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서 크로스오버 만들 때 왜 세단이 SUV가 막 번성하니까 SUV가 차별하기 위해서 제가 K5나 아반떼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단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날렵하게 SUV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데 SUV에서 이 크로스오버가 드디어 아반떼의 로직을 따라서 일반 SUV보다 넓어지고 길어지고 낮아진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아반떼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해갖고 첫 번째 패밀리카로 패밀리 세단으로 아반떼를 할까? 패밀리 SUV로 트랙스 크로스오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저희가 보기에는 미리 와 있는 미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올 것이 온 거야. 그래서 향후 나오는 이런 베이직 엔트리, 또 이 저가로 간 것은 컨셉은 뭐냐 하면, 이게 국내 GM도 그렇고 미국의 쉐보레도 그렇고 이게 제일 싼 차잖아요. 이 밑에 없어. 근데 아반떼와 경쟁하려고 그러면 2천만 원대가 뭐가 나와야 돼, 마케팅 목적으로. 근데 실제 이게 2천만 원대 제일 싼 LS가 많이 팔릴 것이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계약 들어온 거 봐도 제일 비싼 거 액티브 RS가 80% 이상이라는데, 심지어 LS를 미끼 상품이니까 팔기 싫으면 생산량을 조절하면 돼. 그래갖고 누가 LS 살려고 그러면 6개월 기다리세요. 그래서 생산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면 없산데요? 그럼 그 밑에 좀 더 비싼 거, 좀 비싼 거 LT는요? 그거는 3개월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예 몇백 더 주고 액티브로 올라가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GM 코리아가 영리해졌다. 영리해졌다. 마케팅 측면에서 크루즈 그 모델 바꾸면서 300만 원 올렸던 GM 코리아예요. 그랬던 오만한 GM 코리아가 굉장히 영악해졌구나. 상품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총평은 뭐냐 하면, 이게 미리 보는 미래, 그래서 향후 세단을 대체할 크로스오버, 그럼 앞으로는 크로스오버와 SUV가 되겠죠. 시장에서 SUV는 SUV대로 가고, 차고 더 높이고 4중 구동 넣고 차 키우고 뭐 이것저것 옵션 넣고 하지만은, 베이직 패밀리카, 베이직 어떤 젊은이들의 차로서는 언더파워, 아반떼도 127파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파워 안 높이고 연비 따지면서 넓고 길게 하면서 그 기본 옵션 넣어주고 가는 차, 이제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웬일로 GM이 현대는 코나 하면서 값을 또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오늘 자기 라인업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좀 더 많은 라인업을 커버해야 되니까 세단도 없지, 뭐 SUV도 모자라지,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GM이 이제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수입해서 팔기나 하고 언제 철수할지 모른다 그러고. 근데 왜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We are here to stay. 딱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서도, 이 한국 내에서도 50만 대 만들 거고, 이런 국내 컨셉 만든 차도 만들어서 국내 시장도 신경을 쓸 거다. 국내 시장에 작년에 5만 대가 팔았잖아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10만 대까지 팔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이 차에서 만족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올 이 상급 모델 트레일 블레이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많이 잘러. 자르기로 해봐라. 이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트랙스의 관계는, 이게 뒤집어 놓은 쉐보레에서 나오는 크루즈하고 올란도의 관계이거든요. 왜냐면 크루즈 바디를 가지고, 그 기초 바디를 가지고 거기에서 높여가지고 키워서 만든 게 이제 올란도. 근데 크루즈하고 올란도하고 굉장히
판매 대수가 높았어요. 굉장히 잘 팔렸어요. 홀란다 차 좋았어요. 트레일블레이저에서 그 기본 바디를 가지고 물론 60mm 늘렸지만 휠베이스를, 그리고 뒤에도 리어 오버행도 늘어났지만 그 바디를 가지고 와서 한 단계 밑에 급의 조금 낮은 이 트랙스를 만든 거. 이게 두 개가 다, 근데 이 차체, 그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트랙스를 쓴 차체도 예감이 성공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GM을 뭐 팔아줄 이유도 없고 설명을 특별히 저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옛날 다녔던 회사 그것도 좋은데, 저는 진짜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좀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We are here to stay.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먹튀가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엔지니어링하고, 여기서 디자인하고, 여기서 생산하고, 한국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를 사실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좀 보여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지만 이 차도 트랙스도 제가 GM에서 일할 때 후배 디자이너들 엑스테리어 최땡땡 부장, 그 밑에 최땡땡 차장, 또 진땡땡 그저 직급을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리고 인테리어는 뭐 다 땡땡인데요. 황땡땡 부장인데 이번에 상무됐다고 얘기 듣고, 여성 디자이너인데 굉장히 센스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주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 차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GM 차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뭐 미국에서 디자인했겠거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차들을 트랙스는 그 미국에서 띠은 처음에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전부 다 이제 디자인 개발을 한 거고, 생산까지 전부 책임지면서 디자이너들하고 엔지니어들이 하고, 그리고 패키지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 권땡땡 부장 이 친구들이 다 이걸 만들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런 거에 대해서. GM에서 다 키워놓으신 인재들이니까. GM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월급 많이 주고 하니까 중국 회사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야 옛날같이 한 회사에 들어오면 그냥 가족같이 뼈를 묻는 그런 요새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더 자기가 다른 데를 펼쳐보고 싶다면 자기 몸을 나갈 수도 있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있으면서 한국 완전히 토종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디자이너들, 한국 엔지니어들이 오늘 차를 타보니까 정말 이 가격에 이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나는 되게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GM 차를 사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 차는 그냥 내가 시내에서 타고 다니고 가끔 아주 장거리는 아니고 중거리 정도 갈 수 있고 하는 거에는 진짜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게 저는 나쁜 그런 어떤 커멘트를 할 거는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인테리어는 나쁜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중에서도 물론 제 취향이라든지 이건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물론 있지만, 그거야 완벽할 수 없으니까. 저도 제가 디자인을 해놓고 차가 딱 나오면 저도 그 순간부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눈에 사실 띄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근데 참 후배들이 멋진 차를 잘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그런 또 칭찬을 해서 이렇게 또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댓글에 과찬입니다 막 붙겠는데. 마찬가지다. 역시 반으로 굽는구나. 근데 진짜 이거 트레일블레이저 이후에 어떻게 보면 GM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차를 정말 거의 5년 만에 내놨는데 국내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참 걱정이 앞섰던 차에 저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 아 이거 고용의 문제가 있고 한국 사업의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데 정말 가격이 메롱으로 나오면 어떡할까 했는데 좋게 메롱으로 나와서 뭐 우리 황 대표님도 얘기하셔도 다 얘기했지만 가격이 깡패다. 일단 이 컨셉에 200, 300, 한 10% 비싸게 나왔으면 벌써 저희 평도 달라질 수 그러니까 있을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성공을 한 거예요. 네. 할 것도 아니면서. 더군다나 코나가 앞에서 확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네. 그게 더 컸어. 어쨌든 호흡이. 네. 약간 GM 공장. 내수에서 쉐보레 차로 연간 5만 대를 팔 수 있고 글로벌로 25만 대, 30만 대 팔 수 있는 차원 공장 25만 대 돌리니까 일단 50만 대 되기 전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랙스보다 가격을 조금 내렸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차고 경쟁력이 있는 차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고용의 문제, 부품업체의 문제, 인더스트리의 문제, 하다못해 저희 카가이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해서 좀 그 부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맨날 쉐보레든 미국 차 탈 때마다 이거 패키지가 뭐야, 이거 패키징이 왜 이렇게 엉망이, 실내 공간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넓게 패키징을 잘한 거는 근래 이건 정말 한국 엔지니어와 패키지 담당자의 엄청난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예 그냥 제대로 운전자 중심으로 딱, 그러니까 그렇다고 조수석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패키징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 2열 핀 부분, 조수석도 발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서,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너무 좋고, 세 번째는 뭐 역시 디자인적으로든 어떤 결국은 가격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해서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 싸구려로 보이는 당연히 소형 SUV급에서 이런 플라스틱을 안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꽤 고급스러운 값을 내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랑 6단과 그 1.2 터보의 파워트레인의 매칭, 그다음에 디자인도 중국 예전의 싼 차처럼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뭔가 디테일도 어느 정도, 물론 페이크도 있었지만 디테일까지 생각을 해서 최적의 가격의 조합을 옵티마이징 했던 PM이나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좀 기획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1조를 투자한 차원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충분히 GM이 한국 사업장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소비자 차원에서의 차의 훌륭한 점도 너무 많지만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자동차 인더스트리를 위해서도 아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단일 수출차 1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현재까지 또 쉐보레에서 만든 차들이 수출차 1위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든 차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그 명맥을 이어갈 괜찮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차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이게 드네요. 한 달에 2만 대 수출하더라고. 거의 뭐 2만 대, 그 정도 해야지 지금 25만 대 가니까.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차를 살 고객이 어차피 엔트리카를 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차면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 RS 옵션 2,870만 원인데 이 60몇만 원짜리 이 반쪽도 안 되는 썬루프만 빼고 아마 2,800에 이 차를 사면은 정말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네. 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네. 중간에 믹스하겠습니다. 이 차가 지금 판매되는 시장이 미국, 한국, 중국이 메인 시장이잖아요. 그쪽 남미도 유럽- 있겠고. 네, 이제 유럽에는 쉐볼레가 철수를 하면서 팔리지 않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를 유럽에서 팔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그렇죠. 사이즈예요. 유럽 사람들은 일단 너무 큰 차 싫어하고 연비 좋은 차 중요하고
이 정도면은 아주 유럽에서 딱 좋아할 만한 차인데 아쉽다. 유럽에서 안 팔아서.